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체중 감량 수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방 흡입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이어트 수술은 지방 흡입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비만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신 분들은 굉장한 유혹에 시달리셨을 거예요. 그 관련된 수술만 10가지가 넘고 그 안에서도 또 굉장히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위별 지방 흡입이 있고 또 내 분비계를 조금 바꾸는 그런 내 분비계 수술들이 있습니다. 그 수술들은 굉장한 또 돈이 듭니다. 싼 수술들이 많이 없어요. 대신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광고를 합니다. 그 광고들의 원리를 살펴보면은 식단과 운동을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아예 안 하면 안 해도 된다라고는 이야기 안 하는데, 다른 다이어트와 다르게 일단 고통이 필요가 없다, 식단과 운동 너무 지긋지긋하지 않냐, 아까 이게 단번에 수술로 몇 킬로를 뺄 수가 있다, 지방 뺀 것을 눈으로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빠지면 저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너무 고생이 많으신 분들, 너무 의지가 없으신 분들은 해도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비용 대비 어차피 건강한 다이어트에 쓰는 그런 의지력과 고통이 저는 동일하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조금 단축시켜 줄 수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사실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고 합병증과 부작용이 굉장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다이어트 수술을 하게 되는 이유와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몇 가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이어트 수술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이어트 수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위우회술, 지방 흡입과 내 분비계의 여러 가지를 바꾸는 그런 수술을 총칭을 해서 다이어트 수술이라고 했고요. 이것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육체의 이치를 거스르려는 욕심입니다. 우리가 많이 먹고 살이 쪄온 만큼 무언가의 노력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해서 살을 건강하게 빼면은 정말 건강도 얻고 다이어트 효과도 얻을 수 있는데, 최소한의 노력으로 큰 효과를 보려는 우리의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급해요. 그래서 이런 욕심에 의해서 탄생한 게 이런 상품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조제 시장도 있고요. 보조제는 상대적으로 역시 많이 판매를 일으키면 돈을 쉽게 버는 구조지만, 그래도 가장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상품이 이 체중 감량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게 되는 이유와 이게 이렇게 계속 뜨게 되는 이유는 상상하지 못할 집행자들의 막대한 이득입니다.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데도 이 수술을 하게 되는 이유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우리의 육체의 이치를 거스르려는 이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에는 이치라는 게 있습니다. 살이 찔 때도 살이 찔 만한 생활 방식을 실천을 하니까 살이 찌는 것이고, 살이 빠질 때도 살이 빠질 만한 생활 방식을 하루하루 쌓아갔을 때 살이 빠지는 것인데, 이 육체의 이치를 거스르는 거죠. 수술을 통해서 살을 떼어내거나 우리의 위우회술, 그리고 우리의 내 분비계가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술도 있거든요. 그런 이치를 거스르려면은 엄청난 부작용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작용들과 합병증들에 대한 보고는 숨기고 좋은 결과들만 이렇게 드러냄으로써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불편한 진실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2~3%의 사람들은요,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망률이 좀 많이 대두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수술해서 사망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원래 비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한 것이다 라고 판명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도 수술의 부작용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이 다이어트 수술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비만에다가 성인병을 겪고 있을 확률이 많고, 그 성인병과 여러 가지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이 수술을 했음에도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계속 이어지다가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다이어트 수술이 다이어트의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몇 킬로는 지방이 빠져나가서 좀 회복될지 몰라도 우리의 습관은 계속 자리하고 있으므로
건강은 계속 더 악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2%는 실제적으로 수술에 대한 부작용을 겪고 추가 수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술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실한 효과를 보려면. 근데 그 효과조차도 그냥 눈에 드러난 이런 체중 감소 효과 외로는 건강상의 이점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 이외에도 건강상의 이점이 확실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다이어트 수술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이점은 없어지고 오히려 악화가 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체중만 단기적으로 빼준다는 그런 이점만 있는 다이어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는 합병증을 앓게 되고 그 중에 20%는 또다시 수술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추가 수술에 추가 수술, 부작용의 합병증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작용과 합병증, 추가 수술이 없더라도 그중 30%는 골다공증에 걸리고 빈혈에 걸리고 영양 결핍에 걸린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수술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많은 확률로 당장에 살이 더 빠지지 않으니까 극단적인 다이어트에 돌입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 수술을 선택한 것 자체가 내가 올바른 방식의 다이어트를 실행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수술을 하게 된 다음에 본인은 이 수술로 인해서 20kg를 빼려고 했는데 한 5, 6kg밖에 안 빠졌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몰라 극단적인 다이어트에 돌입을 하는 거예요. 운동 거의 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굶거나 식욕 억제제를 계속 처방받아서 이렇게 섭취하게 되는 그런 몸의 이치를 거스르려는 그런 욕심에 의해서 우리의 건강을 이렇게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해지자고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면 살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이치를 거스르고 그냥 오직 드러난 살만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다이어트 수술이 무조건 안 좋다, 무조건 악한 거다, 무조건 돈을 위한 수술이다 라고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이게 무조건 더 편하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대한 돈을 주고 다이어트 수술을 할 거면 차라리 운동과 여러 가지 다른 내 의지력을 아웃소싱 할 수 있는 곳에 돈을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PT를 하는 이유가 운동을 배우는 의미도 굉장히 크지만 우리의 의지가 스스로 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르쳐 주기도 하고 끌고 갈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PT를 받는 것이거든요. 한번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 수술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그리고 수술 이후에 들어가는 또 시간적 비용과 물리적 비용과 여러 가지 부작용과 합병증을 생각을 해보면 이 선택은 정말 최후의 선택 아니면은 아예 선택 바운더리 안에 두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건강한 다이어트고 어떤 방향의 일상생활을 우리가 살아야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정상적인 체중으로 상쾌하고 높은 체력 수준을 유지하면서 하루하루 일상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광고들에 속지 마시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지방흡입도 다 해보시고 많은 다이어트를 실행해 봤는데 실패하고 오신 분들이 저희 20일 다이어트를 실천하고 10kg 이상, 20kg 이상 빼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래 링크에 참고하셔서 많은 후기들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큰 용기와 동기를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 외에도 수많은 영상들이 여러분들의 다이어트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른 영상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